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구독 날아든다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책에서 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서, 인간이 과연 직선에서 곡선으로 넘어가는,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욕망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상상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세계 자동차 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네네.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뉴비틀,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차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탔던 그런 경호차도 있었고요. 네. 근데 거기서 봤을 때도 직각인 차 표면이 이제 시대를 점점 지나면서 곡선으로 바뀌는 형태를 봤어요. 저는 그때 근데 제트기 형태도 봤어요. 좀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자동차가 네. 그냥 이렇게 곡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제트기의 그 날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일단은 놀랐었는데, 아무튼 그런 차들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는 거래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왔던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자동차와 같이 그런 디자인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인간의 그리는 무늬의 패턴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계속 꿈꿔보는 일을 우리는 상상이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공모전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나만의 상상력을 좀 제공을 해서, 많게는 돈을 번다거나, 네. 아니면 상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죠. 혹시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네. 제공했던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공했던 경험이요? 혹시 엘리님부터? 저는 제공했다기보다는 네. 저는 누군가가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저는 우선 그냥 그 영상, 그러니까 거기에 예로 들면 감독이 있었어요. 네. 그냥 네. 저희만의 리그에서 감독이 있었고, 네, 감독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짜면은 그 시나리오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을 만들거든요. 네. 그때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들을 따라만 가기만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사이에서 그 감독과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제가 물어봤죠.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돈의 문제죠. 수익 배분의 문제. 네. 많지는 않지만 수익 배분의 문제였는데 그때 네, 좀 그 활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우리는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제일 많은 큰 돈을 가져갈까? 근데 왜 우리 사실은 그 음악을 할 때에도 저작권료로 그 작가들이 돈을 벌릴 수 있다 하잖아요. 네.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으면 책에서도 말했다시피 일반 음악가, 피아노 연주가에서 더 높이 올라가서 뮤지션이 될 수 있다 했었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은 연주자가 아니라 뮤지션인 거예요. 물론 피아노를 치는 것들은 그 기능을 알고, 물론 저는 기능을 알고도 잘 못하지만 네,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근데 그 연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나중에 창의로 연결을 해서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뮤지션인 거예요. 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뭔가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비록 영상을 같이 만들지만 네. 나는 보조 역할에 좀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작은 영상을 만들 때의 네. 경험담이었습니다. 영상 보고 싶네요. 어디 있나요? 아니, 너무 오래돼서 네. 없어졌을 거예요. 유튜브는 오래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혹시 정민님부터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제가 스스로 창의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엄청난 거를 생각해내거나 그랬던 적은 없고, 대신 학교나 그런 학교에서 과제로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조별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서 써야 할 때, 그럴 때의 아이디어 같은 거는 좀 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콧물이 자꾸.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경험은 그래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 과제 발표할 때, 네. 네. 남들이 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보통은 과제나 그런 걸 할 때 그 전에 했던 사례들을 좀 보고 참고를 해가지고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그 결과도 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 전공 분야? 제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 대한 뭔가를 할 때는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그게 아닌 다른 분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영상을 만들다거나 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본 경험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기 걸리셨는데도 지금 말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정민님은 채팅으로 이야기하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공했던 경험은 정민님은 그런 과제를 할 때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아이디어를 내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상상력과 창의력 제공을 했던 경험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뮤지컬 배우를 할 때 그때 대본이 있지만 이거는 창의력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대본을 통해서 상상을 하고 그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느낌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연계는 그 음악계랑은 달리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인쇄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번 공연할 때 돈을 받는 약간 일용직 느낌의 그런 일을. 그런가요? 네네네. 공연은 그렇습니다. 네. 공연은 약간 일용직 느낌의 회당 페이 얼마 이런 느낌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뮤지컬을 약간 지금 계획은 유튜브로 좀 끌어와서 영상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배우들이나 아니면 저도 그렇고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네요. 네. 뮤지컬을 활용한 유튜브 세계.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너무 뮤지컬 하시는 분이나 공연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좀 하던 것만 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연습해서 공연 올리고 공연을 얼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연습하고 이런 게 약간
습관에 젖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젖어 있는데 좀 그거를 외부적으로 지금 또 대세가 컨텐츠니까 그런 쪽으로 꺼내와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창작에 대한 보장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네. 네,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멋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공했던 경험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걸 제공했을 때 뭔가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더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네. 네. 응원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응원도 받고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혹시 엘리님 질문 있으신가요? 또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네, 네.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정민님이 지금 감기인데 네. 이거를 빨리 끊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2주를 기다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은 이렇게 철학적인 책을 읽고 네. 좀 많이 대화를 해볼 기회가 저는 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철학을 잘 모르지만 네. 뭔가 철학이라고 해서 정말 뭐 심오한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생활에 있는 뭔가 생각을 좀 깨주게 해주는 저는 그런 게 철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네.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는 뭐 철학이 국가 발전의 시초다라고 하고 철학이 있으면 앞으로도 상상력이 가미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저는. 혹시 엘리님은 그 중에, 네. 저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정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글은 정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자라서, 네,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도 시도해보지 못한 문자. 이 문자에 대한 좀 창의력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의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하기를 이때까지 나오는 제품들은 모두 해외에서 선진국에서 나왔던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따라하는 거였는데 네. 이런 한글 그리고 정말 우리 많이 먹는 비빔밥 이런 것들은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진짜 세계적인 것이구나.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죠. 네. 그쵸. 혹시 한글 말고 네. 다른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는데 한글을 가지고 김치? 네. 김치. 네. 김치 좋죠. 네, 김치 좋죠. 그러니까 지금 비빔밥이나 김치나 이런 거는 외식업이 세계적으로 지금 진출을 해 있잖아요. 뭐 네. 미국에도 비빔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해 있는데 한글을 어떻게 하면 뭔가 수익적인 부분 아니면 나라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글을요. 네. 한글인데 이 한글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네. 한글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서 할 것인가. 네. 제가 오늘 네이버를 봤었는데요. 네. 그 외국의 짜이짜이 쪽인가? 그 사람들이 네. 한글을 이제 배운대요. 네. 다른 나라에 문자가 없는 나라에 한글을 전파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수익이 창출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언어학적으로는 좀 위대한 일을 하지 않는가. 그쵸.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사람들한테 한글을 전파함으로써 뭔가 대한민국을 알리고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뭔가 철학도 알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한국어 교육 사업 정민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정민님 한국어 교육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인지 정민님? 네. 저는 아까 엘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냥 교육하는 거, 한국어를 널리 알리는 교육을 하면 지금 당장의 수익 창출은 안 될지라도 길게 보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너무 간단했나요? 좋네요. 좋습니다. 네. 아니요, 좋아요. 저는 갑자기 생각이 방금 났는데요. 한글을 가지고 디자인 회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외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글을 약간 옆으로 뉘어서 네. 막 할 수도 있고 한글이 되게 많이 외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예쁘다라고 느끼는 그런 묘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외국인들 전용으로 해서 한국어로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회사 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죠? 애플이면 애플 한글로 해가지고 디자인. 예쁘겠네요. 네. 애플 이응 네, 피읍. 네, 이응 피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디자인적으로 해서 만들면 또 한글이 가진 한글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정민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먼저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민님이 생각하시는 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김치? 네. 김치요? 좋습니다, 김치. 혹시 음식 말고 다른 건 있을까요? 음식 말고 다른 거요? 네. 음식 말고 한국에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네. K-팝도 생각해봤어요. 오, K-팝이 뭐 지금 BTS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기는 하지만 네. 지금은 좀 시초가 아닐까. 그래서 K-팝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좀 우리나라 참 좋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워낙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네. 비즈니스 사업적으로도 좀 뭔가가 탄탄히 기초가 돼 있어서 K-팝도 참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 네, 엘리님이 뺏어가셨네요. 어머 세상에. 저도 K-팝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장르인 거잖아요. 그래서
BTS가 어떤 장르를 만들어 갈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지만, 좀 더 괜찮은 장르? 이게 또 대한민국의 하나의 시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룹이 나와서 춤을 칼군무를 추면서, 칼군무를 추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고, 라고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장르, K-팝이라는 장르를 좀 잘 개발을 해서 그 시스템을 수출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먼저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쯤 나눠보면 될까요, 엘리님? 네. 네, 좋습니다. 또 엘리님 2주 동안 기다리셨는데 질문 또 있으실까요? 다 꺼내 놓으십시오. 혹시 네. 그 모두들 이렇게 갤러리 자주 가시나요? 갤러리 뭐 미술 갤러리도 미술관. 좋고, 박물관도 음. 좋고 네. 저는 잘 안 가는 편이거든요. 음. 그런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공간도 뭔가가 깊게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갤러리 미술관을 원래 정말 안 가던 사람이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직 저는 이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네, 그것만 해도 좋죠. 이거, 그때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아직 그 책에서 말하는 그런 사유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정빈님은 어떠세요? 자주 가시나요? 왠지 자주 가실 것 같은데, 정빈님은. 저는 요즘에는 자주 안 가고 있어요. 한동안에 박물관이나 전시회 같은 거 보러 가는 걸 좋아해서, 네. 전시, 있다고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구들이랑 그림 전시회든 아니면 뭐든 보러 갔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뭐, 간다고 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예술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오는 거는 아니고, 그냥 그 공간에서 그 그림이나 전시품들을 보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 재미로 다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전시회 가면 커플들끼리 또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커플들을 좀 유치를 해서, 커플들 오면 서로 사진 찍기 바쁘지만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리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미술관 전시회가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에는 재밌어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재미를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미술관 전시회, 또 엘리님 꺼내놓으십시오.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이 없어요. 네. 아이고, 다 털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한 책을 가지고 좀 깊은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제가 일부러 딴지를 거는데, 이거는 또 예전에 읽은 책에서 이렇게 의견과 반대되는 누군가가 한 명이 있어야 생각을 잘 할 수 있고, 또 토론도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부러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책에서. 그러면 이 발전이란 단어를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발전은 무엇일까? 정민님? 저는 네. 조금 식상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음,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한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경제적? 아니면 뭐 감정적? 그거는 어떤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정민님에게 그 한 단계라는 무엇일까요? 아, 저에게요? 네, 네. 발전. 저에게는, 네. 저에게는 저의 발전이라는 거는 네.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무언가 그런 지식이나 네. 학문적인 부분에서의 발전? 그러니까 내 지식, 알고 있는 거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풍부해지면 나중엔 결국에는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으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정민님에게 발전은 뭔가 지식, 지혜, 나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님에게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네. 네, 책을 읽고 다음에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유의 발전을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사유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선이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발전을 해 나가야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선진화 단계를 거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저한테 있다면 사유의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유의 발전. 좋습니다. 각자 발전이라는 단어를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이야기로 정의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발전은 무엇일까요? 저한테 발전은 궁금해요. 저한테 발전은 발전은 많이 표현하는 것? 많이 표현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도 잘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표현이라는 단어,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세련되게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세상이 밝은 세상,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음주 가무의 나라니까 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발전은 표현입니다. 네, 세 분 다 각자 생각하는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오늘 탁월한 사위의 시선 이야기 해봤는데요. 각자 짧은 한 30초 소감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말 철학적인 얘기를 나누게 돼서 좋았고요. 네. 책에서 말하는 거랑 같이 우리가 뭔가를 외우기 위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을 위한 사유 아닌 사유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님 덕분에 저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민님 30초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네.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또 콧물이 이렇게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딱 닦으시면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엘리님도 그 병원 다녀오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사유하는 능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밤 11시가 다 되는데 굿밤 되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